체스트 이제 모든 위닝이 끝나고 체스트 클로저 과정에서 만약에 이런 클로저의 어떤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페이를 한다고 하면 이 스트럴 드레싱을 통해서 이 오픈 체스트 과정에서 이제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환자를 이제 그 인텐시브 케어 유닛으로 이제 데려가는 이 상태에서 이제 ICU까지 나가서 ICU에서 이제 좀 시간을 보고 환자의 어떤 뭐 부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고, 그 환자의 캐비티에 맞는 어떤 사이즈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제 24시간이나 이제 48시간 어떤 안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체스트를 다시 이제 닫는 이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정말 좀 뭐 하기 싫은 거지만, 이게 다시 또 들어가서 환자한테도 뭐 그리 썩 좋은 그런 과정은 아닐 겁니다. 뭐 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닫으면 또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뭐 에크모를 한다던가 어떤 이런 그 메카니컬 서큘레이 서포트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면 더 이제 환자 상태가 어떤 뭐 CRRT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에크모, 뭐 IVP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한테 또 서포트가 된다고 하면 뭐 참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CPB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환자가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발병돼서 결국 환자에게 이제 이데마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토탈 바디 플루이드의 이제 증가를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는 이제 어떤 질병에 따라서 이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CPB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로 밸런스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아니면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아니면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헤모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뭐 다 병합하던 간에 해서 이제 환자의 체액량 자체를 좀 완전히 줄이라는 게 아니고,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전에 이제 정상 볼륨에서 어떤 노멀 볼륨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높아져 있던 볼륨 자체를 다시 정상으로 낮춰주는 이런 과정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이데마가 발생을 해서 이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뭐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다면, 이런 CPB 과정에서 이게 정상 레벨이라고 하면 이 내 추세라도 이런 좀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 뭐 소변을 좀 잘 나오게 더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 환자의 이런 그 CPB 그다음에 이제 수술 이후에 위닝 후에는 이런 좀 환자의 이 체액량 자체가 토탈 바디 플루이드가 만약 부종이 심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많이 좀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 퍼펙셔니스트들은 좀 많은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4월 27일에 오송에서 심포지움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환자의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환자의 여러 가지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모니터에 대한 환자의 바이탈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던가, 아니면 환자의 어떤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 관련돼서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모니터링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 퍼펙셔니스트가 좀 환자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바이패스 기간에 이제 히모다이나믹에 대한 어떤 이제 매니지먼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포스트 바이패스 기간에 이제 환자를 적정하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려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림 8-1에서 이제 서머라이즈드 되어 있는 이제 어떤 그 5개의 이제 히모다이나믹 이 베리어블들, 어떤 변수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어세스먼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면, 뭐
여기에는 뭐 프리로드와 그다음에 레이트, 그다음에 리듬, 그다음에 컨트랙틸리티, 그다음에 애프터로드가 이제 관여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하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높다면 여기에 뭐 온도라든가 그 어떤 마취의 깊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확인을 해보고, 낮다면 이제 페이스메이커를 뭐 운영을 해라. 그다음에 정상이라고 하면 이제 리듬을 보고, 이거는 CPB 운영 과정에서의 이제 위닝 과정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듬이 이제 어브노멀하다면 이것도 여러 어떤 원인을 찾아서 이게 뭐 아미오다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약을 리듬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너무 빠르거나 뭐 부정맥이 있다 이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카드의 아웃풋 자체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뭐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EF를 뭐 20에서 뭐 30%까지 떨어뜨리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카드의 아웃풋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런 리듬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혈압이 낮아진다는 소리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게 되면 이 또 혈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또 볼륨이 또 과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뭐 RAA 시스템이 또 이 작동을 해서 결국엔 또 부종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증가, 결국에 유효순환 혈액량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펙티브한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심장의 이제 어떤 컨트랙티리티, 리듬, 그다음에 하트레이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리듬이 이제 어브노멀하다면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될 거고, 만약에 노멀하다면 이제 프리로드의 상태를 보고, 너무 높다면 뭐 이제 이 혈압이 또 프리로드가 증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스타일링 로에 의해서 이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면 그만큼 많이 짜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A라인 압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높은 혈압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나이트로글리센이라든가 또 혈압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들, 아니면 이런 어떤 테이블에 트렌들버그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방법, 낮다면 뭐 볼륨을 더 이제 주게 될 겁니다. 이제 프리로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볼륨이 들어와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형성해야지,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정상이라면 이제 컨트랙티리티를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면 이제 뭐 어떤 휘발성 마취제라던가 뭐 베타블로커라던가 뭐 이노트롭을 사용하는 걸 좀 줄여야 될 겁니다. 컨트랙티가 어떤 이노트롭에 의해서 더 증가를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낮다면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든가 뭐 밀리놀, 뭐 IBP 뭐 이런 것들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컨트랙티리도 정상이라면 이제 앱트로드를 보고, 높다면 이제 바스달레이터, 뭐 밀리놀, 낮다면 이제 바스 컨스트릭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적정한 이제 그 프리로드와 컨트랙티리티와 리듬과 이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를 이제 노멀라이즈 하고, 맞다면 다시 어세스먼트를 진행을 해서 쭉 확인을 하고, 이거는 뭐 여기서는 이제 그 포스트 바이패스 기간 동안에 이제 이 히모다이나믹의 매니지먼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위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트레이트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 리듬은 적절한지, 만약에 느리다 하면 리듬이 트레이트가 적정하고, 그렇지 않다면 교정을 해야 되고, 리듬 자체가 이 부정맥이 있다고 하면 이 부정맥 혈압을 뭐 그 페이스메이커를 통해서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고, 아니면 뭐 약을 써서 아미오달린 약을 써서 중요하고, 그다음 프리로드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결국에 CPB 과정에서는 이제 비너스 드레인을 리저버가 있으면 비너스 드레인을 점차 이제 이제 이게 좀 줄이게 되고 리듀스 하게 되는데, 줄이게 되고 그럼 이제 심장의 볼륨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럼 이제 프리로드가 증가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박출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웨이브가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 웨이브와 이제 혈압을 확인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펌프 플로우를 점차 이제 줄이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100%의 펌프 플로우에서 결국에는 0%의 이제 이제 플로우로 낮아지게 되면 이제 위닝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용이 되게 됩니다. 심장의 수축이 좋지 않다면 이게 100%에서 이게
0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컨택티비티를 위해서도 어떤 약을 결국에는 이제 마취과에서 약을 쓰고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이거를 상승시키고 프리로드는 이제 펌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줄이게 되면서 펌프의 드레인 자체를 이제 줄이게 되면서 펌프로도 줄이게 되고, 그다음에 애프터로드는 혈압이 낮다면 이 CPB에서도 어떤 이 바속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적정한 이제 혈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프리로드가 적정선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이제 프리로드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약을 사용을 해서 적정하게 프리로드가 증가되어 있다고 하면, 그래도 혈압이 낮다고 하면, 바소 다일레이션에 의해서 혈압 낮다고 하면 이제 바소 컨스트릭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적정한 혈압을 유지를 해줄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위닝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T는 이런 것들을 이런 진단들을 이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T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 이제 마취과 선생님들과 이제 긴밀한 그 상호 소통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위닝이 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카디오베스큘라의 디토레이션이 이 맥시말 이노트로픽 세라피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던가, 즉각적으로 이제 그 리버서블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시 이제 CPB를 리인스티튜션 하게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CPB를 끝까지 회로에 그 어떤 인테그리티를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환자가 스토넘을 완전히 닫고 스토넘을 닫고 뭐 그때야 뭐 치울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치워서 이걸 완전히 치워버리게 되면, 이거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에크모를 운영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또 장치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펌프를 셋업을 해서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일찍 치워버리는 바람에 뭐 펌프를 다시 셋업을 한다든지 뭐 에크모를 운영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환자에게는 그 다시 리인스티튜션 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에 의해서 더 이 환자의 심장 자체가 이제 무리가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용적인 측면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퍼퓨셔니스트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너무 루틴대로 그냥 빨리 치우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